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2-2-1 조건부 확률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부 확률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막상 들으실 때는 잘 모르시려나? 이런 건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더 예민하게 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우린 저번 시간까지 확률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려면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됐죠. A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요,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하고 겹치는 확률, A교 B 확률을 빼주면 됐죠. 만약에 배반 사건이라면 얘는 없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반대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면 전체에서, 그러니까 뭐지, A 6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면 전체에서 A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그 확률을 직접 구하는 게 편할지 6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할지를 잘 생각을 해봐서 편한 방식으로 확률 계산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부터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그래도 고급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P 확률에서 A 기분 B. 기분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자,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A 확률인데 그냥 확률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정보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A가 발생했을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B가 발생한 가정하에 A의 발생 확률을, 그걸 이렇게 우리가 A 기분 B라고 부릅니다.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반에 어떤 학생을 콕 집었더니 그 학생이 남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거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경을 꼈을 확률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남자라는 정보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가 안경을 꼈을 확률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냥 무작위로 안경을 뽑은 사람을 고를 확률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 중에 안경 낀 확률. 근데 그냥 안경 낀 확률이 아니라 남자라는 것만 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경을 꼈을 확률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라는 사건이 발생한 가정하에서의 A 확률. 그러니까 전체 중에 A 확률이 아니라 B 중에서 A가 될 확률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요 말이 더 가깝겠네요. B 중에서 A일 확률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거를 기분이라고 그랬죠? 기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이 B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A 기분 B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 이후에는 이것의 계산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다 좀 보고 정리해 볼까요?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A 기분 B. 그러니까 이겁니다.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B 중에서 A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B라는 사건 중에 얘니까 얘는 A교 B죠. A교 B. 요 경우의 수가 바로 A 기분 B. B 중에서 A가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경우의 수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에서의 분모 분자를 다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줘서 이거를
확률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럼 얘는요, 전체분의 B니까 사건 B의 확률이 되겠죠. 얘는 전체분의 A니까 A 교 B의 확률이 되겠군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B라는 사건의 확률분의 A교 B가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게 은근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게 마치 분수의 짝대기라고 생각을 하셔서 분모가 P, B다라고 기억하시기 편해요. 분자는 A, 교 B가 된다 이거죠. 자, 얘의 의미는 B 중에서 A가 발생했을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B라는 사건이 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건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A가 발생했을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계산은요, B 확률분의 A교 B의 확률로 계산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얘는요, B 기분 A는요, 이건 A 중에서 B가 발생했을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예, 그렇죠. 요게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얘는 이렇게 A 확률분의 이렇게 B교 A. 근데 사실 B교 A나 A교 B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자는 기억하기 편한데 분모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분모는 요 짝대기가 분수 짝대기라고 우리 혼자 생각하면은 분모에 뭐가 올지를 기억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군요. 자, 한번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103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사건 A의 확률은 5분의 2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건 B의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B 기분 A는 4분의 3이라고 얘기해 놓고요. 이래 놓고 사건 A 여사건 B 교집합 B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주어진 힌트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뭐 다르게 해석할 방식은 없는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는 요 B 기분 A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자, 확률, 자 A 확률분의 B와 A의 교집합, 뭐 A교 B라고 할게요. 그게 이제 여기서 4분의 3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요, 저 보세요. 우리 얘가 뭔지 알잖아요. 이게 5분의 2잖아요. 양변에, 현재 이제 여기 좀 볼게요. 이게 이제 5분의 2니까, 그 양변에 PA를 곱하면, PA교 B가 뭔지 알 수 있죠. 얘는 4분의 3 곱하기 PA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5분의 2였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에서 약분하면, 10분의 3이다. 자, A교 B의 확률이 10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A 확률, B 확률, 그리고 A교 B의 확률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자, 질문은요, 이게 1단계였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은, 얘예요, 얘. P하고 얘 확률인데, 이거 딱 보니까, 우리 그때 봤던 것처럼,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 여사건이 많잖아요. 이거 우리 뽑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A,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고요. B의 여사건의 확률을 뽑아낼 수 있죠.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1 빼기 A 합 B의 확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얘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얘는요, A 확률, B 확률 더한 다음에 교집합 확률 빼는 건데, 우리는 A 확률도 알고 있고요, B 확률도 알고 있고, 교집합 확률도 알고 있으니까요. 구할 수 있겠네요. 1 빼기 A 확률은요, 5분의 2예요. B 확률은요,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교집합의 확률은 10분의 3이죠. 이거 10으로 통분하면 10분의 4, 10분의 5 더하니까 10분의 9인데 빼니까 10분의 6이래서 5분의 3, 1 빼기 5분의 3, 5분의 2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걸 보고 우리가 A교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었고요. 얘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이 공식만 알면 됐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다 한번 잠깐 정리해보고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지웁니다.
이게 조건 확률이 엄청 중요해요. 요즘에 수능에서도 이 문제 많이 나와요. 근데 잠깐만, 그 수능에서 나오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약간 꼬아놓은 형태를 주로 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는 조건부 확률 가지고 나오는 그 문제들의 유형이 사실 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원을 잘 익혀놓으면 100점이 높은 문제를 많이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해놓은 거냐면은 이렇게 A 기분 B의 확률을 우리 구하는 걸 배웠죠? 자, 확률 B분의 이게 분모라고 그랬죠? 얘는 A, 교 B. 그리고 얘의 의미를 잘 알아놔야 되죠. B 중에서 A가 발생했을 확률. 사건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 A의 발생 확률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 또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자, 104페이지에 필수 예제 2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네요. 요즘에 이 표를 가지고 문제 많이 내더라고요. 조건부 확률에서는. 자, 안경을 쓴 사람, 안경을 안 쓴 사람, 그리고 A 학급, B 학급 해서 이제 합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20명, 여기가 이제 30명 해서 이제 또 전체 합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체 합계가 이제 50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16명, 4명, 9명, 21명 해서 여기가 25명, 25명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학급은 25명인데 안경 낀 사람이 16, 안경 안 낀 사람이 9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문제 읽어볼게요.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의 A, B 두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을 쓴 학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안경을 썼다라는 건 이미 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학생이 A학급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게 A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을 묻는 문제예요. 뭐뭐일 때 뭐뭐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짝대기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자리에는 자, 가정된 상황이 나와야죠. 가정된 상황이 뭐예요? 안경을 썼다라는 게 가정된 상황이죠. 안경을 쓴 사람 중에서 안경 쓴 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A가 나왔을 확률을 묻고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학급 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요게 잘 되셔야 돼요. 안 되면 자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시건 누구에게건 물어봐야 돼요. 이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쓰는데 그냥 계산만 할 수 있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제를 못 풀어요. 가정된 상황은 안경을 썼다라는 거. 그 중에서 A일 확률을 묻고 있는 거죠. 안경 쓴 사람 중에 A일 확률을 묻고 있는 거죠. 그냥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는 저 공식을 가지고 푸는 거죠. 자, 안경을 쓴 확률 분의 여기는요. A 그리고 안경을 쓴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안경을 썼을 확률은요. 사람이 전체가 50명인데 안경 쓴 사람은 20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50분의 20 돼 있는 거죠. 자, A이면서 안경을 썼다. A반에서 안경 쓴 사람 얼마예요? 16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확률은 50분의 16 돼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50, 50 지울 수 있겠네요. 그럼 문제 50을 곱하면 그럼 20분의 16이니까 4로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공식을 거쳐서 이 확률 공식을 거쳐서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사실 이 공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온 거냐면 이게 실은 출발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얘 이제 출발이 이거였죠. 출발은 자 B 중에서 A니까 A 곱의 경우의 수 해서 이제 이것의 분모 분자를 전체 사건 경우로 나눠서 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얘가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 그냥 안경 쓴 사람 중에서 A이면서 안경 쓴 사람의 경우의 수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20명이죠. 그 중에 A반이면서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이에요? 16명인 거죠. 그래서 5분의 4.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 중에 A반이 몇 명이냐? 20명 중에 16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요즘에 수능에서는 오히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요 밑에 있는 공식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공식을 알아야 푸는 스타일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문제 필수 예제 1번이 바로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였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공식에 대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별건 아니고요. 지웁니다. 지워볼게요. 뭐냐 하면은요. 자,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또 우리가 이제 그걸 유식하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는데요. 얘의 양변에다가 자, PB를 제가 곱해볼게요. 그러면 PB 곱하기 PA 기분 B.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양변에 PB 곱하니까 PA 교B가 되는 거죠. 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PB 기분 A는 뭡니까? 얘는 PA분의 PA 교 B 돼 있잖아요. 이때 양변에 PA 곱하면 얘가 되죠? 그럼 걔는 뭐가 됩니까? 똑같이 PA 교 B죠? 걔는 뭐가 됩니까? 양변에 PA 곱한 거니까 PA 곱하기 B 기분 A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교 B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공식으로 외워도 되는데 사실 의미상으로도 이게 받아들이기 편해요. A 교 B,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할 확률이죠. 그럼 이제 B가 발생을 한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한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B가 발생한 후에 A의 발생 확률이잖아요.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의 A의 확률이니까요. A 교 B의 확률은 B가 발생한 확률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B가 발생한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는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서 A, B 둘 다 발생할 확률을 구하려면 A가 이미 발생할 확률을 우리 구해놨으니까 A 발생 후에 B의 확률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뭐 외우려 치면 여기 분수 짝대기라고 그래서 약분이 되는 구조로 생겼구나 라고 외워도 되긴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A와 B가 둘 다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A가 발생한 확률을 구한 다음에 A가 발생한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거기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여기 좀 지워볼게요. 105페이지에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필수 예제 3번. 흰 공 6개, 흰 공 6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공을 꺼내는데 한 개씩 2번 공을 꺼낸대요. 꺼낼 때 꺼낸 공 모두가 2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꺼냈다가 보고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꺼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공을 그냥 꺼냈다. 복원시키지 않고 자 비복원하고 꺼냈다. 유식한 말로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르는데 질문이 뭐냐면 둘 다 흰 공일 확률을 구해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느냐. 둘 다 흰 공이 나오려면 자, 첫 번째가 흰 공이 나와야죠. 그리고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와야 하겠죠. 사실 곱셈 정리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은 그냥 바로 구하실 수 있을걸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자, 둘 다 흰 공이 나와야죠. 그럼 자, 처음에 흰 공이 나와야 돼요. 자, 10개 중에 하나를 뽑겠죠. 그 중에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6개의 확률로 흰 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공은 몇 개가 있습니까? 공은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흰 공은 몇 개 있나요? 5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또 흰 공이 나올 확률은요? 9분의 공이 9개니까 그 중에 흰 공은요? 5개라 이거예요. 곱하면 되겠죠. 처음에 흰 공 나오고 이게 두 번째 흰 공 나온 거죠. 이게 답이에요. 약분하면 3로 약분 여기는 3, 여기는 2 됐고요. 여기는 이제 5로 약분하면 1, 여기는 2 됐고 약분해서 사라지니까 3분의 1이 답인데요. 실은 여기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한 거고요. 이 9분의 5가 바로 뭐냐 하면 처음에 흰 공이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두 번째가 흰 공이 나온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왜 9입니까? 처음에 흰 공을 뽑았으니까요. 이게 왜 5입니까? 처음에 흰 공을 뽑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사실은 조건부 확률의 기호를 써가면서 구하진 않죠. 근데 의미상 이게 사실은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곱셈 정리. 그러니까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공식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A교 B의 확률을 구해라? 그럼 B가 발생한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되겠다. A가 발생한 확률에다가는 A가 발생한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쓴 다음에 위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거 쓴다 이거죠. 처음에 흰공 나와야 돼? 10분의 6이야. 그럼 두 번째 흰공이 나오려면 9개 공 중에 흰공이 5개니까 9분의 5야. 둘을 바로 곱해서 답을 구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은 두 번째 곱한 요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문제 두 개 더 풀어볼 건데요. 사실 이제 105페이지의 필수 예제 3번부터 해서 뒤에 있는 필수 예제 4번, 5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 예제 3번, 필수 예제 4번, 필수 예제 5번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 별표 쳐놓고 이 세 문제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에서의 이 두 가지 얘기를 오늘 다 했습니다. 관련된 예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얘기는 뭐냐 하면은 A 기분 B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얘는 B 확률분의 A교 B 확률을 구한다. 다음에 자, A교 B의 확률은 여기 양변에도 이제 이 분모를 곱해서 나온 거죠. B가 발생한 다음에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 A 확률 곱하면 되고요. 또는 A가 발생한 A 발생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입니다. 필수 예제 3, 4번이 3, 4, 5번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필수 예제 4번이에요.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다. 자, 정리해 볼까요?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비가 내릴 때 매진될 확률. 비가 내린다는 가정하에서 매진될 확률이 그게 2분의 1이다. 얘기했고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매진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뭐 당연히 비가 오면 사람들이 덜 나올 테니까 비가 안 내릴 때 매진될 확률이 높군요. 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래요. 자, 비가 내릴 확률이 40%, 그러니까 0.4.
100분의 40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군요. 이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진될 확률을 구해라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매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 변수로 지금 뭐가 작용하고 있느냐 하면 비가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가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자, 매진은 여기서 이 상황에선 크게 비가 오면서 매진되느냐 아니면 비가 안 오면서 매진되느냐가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매진될 확률을 구해라. 그럼 여기서는 비가 오고 매진되거나 또는 비가 오고 매진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가정이 아니죠. 비가 왔다는 가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그럼 뭐냐면 비가 내리고 그리고 매진이 되거나 또는 비가 안 내리고 그리고 매진이 되거나 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둘을 더해야 매진될 확률이 나오게 되겠죠. 비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은 배반 사건이니까 비가 오면서 매진되거나 비가 안 오면서 매진되거나 둘을 더한 게 매진될 확률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자, 비가 일단 와야죠. 비가 오려면 5분의 2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매진되는 게 이제 그냥 매진이 아니라 비가 온 다음에 매진될 확률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비가 온 다음에 매진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다음에 이때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죠.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네,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죠. 1 빼기 5분의 2에서 그 다음에는요. 비가 안 오면서 매진될 확률을 곱해야죠. 여기 3분의 2가 있네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실은 여기도 이제 교집합의 확률인데 이 두 번째가 다 조건부 확률이었다는 얘기죠. 계산하면 이거 5분의 1이고요. 이건 약분하면 5분의 2네요. 그래서 결과는 5분의 3이다. 매진될 확률은 5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확률이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할 때 그것에 대한 변수 조건으로 여기서는 B가 작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매진이 될 확률은 B가 오면서 매진, B가 안 오면서 매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제 3번, 4번, 5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5번입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뭐 별표 1개였다면 5번은 별표 3개 치셔야 되는 거죠. 필수의 5번입니다. 자, 잘 보세요.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 A 상자에는 흰 공이 2개, 그리고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 그리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답니다. 자,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상자가 2개가 있고 둘 중에 아무거나 찍어서 고른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택하여 2개의 공을 임의로 선택했더니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택 1 해서 공을 2개 꺼냈다 이거예요. 공 2개를 추출했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대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대요. 이랬을 때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그죠? 일단 A 주머니, B 주머니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했냐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만 2개를 꺼낸 거예요. 뭐 한 개 꺼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2개 꺼내거나 여기서 2개 꺼냈다는 얘기죠. 해서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났대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대요. 근데 그게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얘기한 거예요. 제가 편의상 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사건에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해서처럼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라는 사건은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사건을 2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이제 주머니들이고 이거는 사건에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자, 이제 현재 묻고 있는 게 뭔가 잘 보세요. 확률을 묻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뭘 가정하고 있습니까? 요 사건 2가 발생했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사건 2가 발생했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2는 발생을 했어. 근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나왔을 확률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묻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잘 보세요. 두 개의 선택지가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얘에서 발생했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조건방률이죠. 사건 이걸 2라고 그랬죠. 사건 2가 발생했을 때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 조건방률 계산하는 거 알고 있죠? 분모는요. 네, 이렇게 사건 2의 확률이 됐겠죠. 분자는요. 사건 A 교 2가 되어 있겠네요.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차근차근 해볼까요? 자, 먼저 이 사건 2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죠. 이게 발생했다 이겁니다.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크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공을 뽑는 일이 A에서 발생했거나 또는 B에서 발생했거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A 그리고 E라고 보거나 A에서 이렇게 공을 뽑았거나 또는 B에서 공을 이렇게 뽑았거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근데 사실 얘를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둘 더한 게 분모죠. 그 중에 얘가 분자네요. 자, 얘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A를 골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요 두 주머니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한다고 얘기했으니까 A나 B 둘 중에 어디에서 공을 뽑을까라고 고민할 때 A를 고를 확률은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죠. A를 골랐어요. 그리고 나면요. 이제 A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두 개 공을 뽑을 때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은 거죠. 그 중에 흰 거 하나, 검은 공 하나. 저 2개의 흰 공 중에 하나가 뽑히고요. 4개의 검은 공 중에 하나가 뽑힌 거죠. 더하기. 자, B를 골랐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서 이제 2개를 뽑는데 이렇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온 거죠. 여기 저 5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3 흰 공 중에 하나 그리고 2 검은 공 중에 하나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6C2니까 6, 5, 30을 이게 15가 됐겠네요. 15분의 이거는 2, 4, 8 돼 있고요. 여기에는 2분의 1 곱하기 5, 4, 20을 2로 나누니까 이게 10분의 3이 6 됐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3, 이거 약분하면 이제 이거 4 됐죠. 15분의 4. 여기는요, 약분하면, 요게 이제, 근데 뭐, 이제, 어차피 이거는 분모가 15고요. 이거는 약분해봐도 분모가, 이게 2로 약분하면 이게 3, 여기 1 되니까. 10분의 3. 그럼 통분은 30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30으로 통분하면요. 2 곱하니까 여기는 이제 8 됐고요. 더하기 여기는요. 10분의 3이니까 3, 3 곱하면 9에서 30분의 17 됐겠네요. 그거 이제 위에다 적용해 보면 되죠. 분모가요. 30분의 17입니다. 그 중에 얘는요. 요거죠, 요거. 30분의 8이네요. 이거 지워지고 17분의 8이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죠? 이게 또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자, A, B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고요. 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 그게 A에서 발생했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조건방률이죠. 요 사건을 2라고 했다면 이 발생에 2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의 발생 확률을 묻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 조건방률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사건 2의 발생은 이 공이 A에서 나왔거나 B에서 나왔거나 그래서 A에서 나왔을 확률, B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서 더해서 분모를 다 구했고 그 중에 이 부분이 분자였다 이겁니다. 뭐 지나고 나서 얘기하자면 실은 이것도 조건방률이죠. 이게 왜 6C2냐 하면 A라는 게 가정돼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A가 가정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사건 2가 발생했을 확률이 바로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 문제 특히 잘 봐 놓으시고요. 연습해서 꼭 이 문제 푸실 수 있어야 해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